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앞바다 장군도는 접근이 끊겨 환경 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장군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뱃길을 복원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중앙동 산 1번지 장군도. 1984년 돌산대교가 개통된 이후에도 2015년까지 중앙동과 돌산을 오가는 철부선의 중간 정박지였지만 지금은 뱃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조선시대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국내 유일의 인공 수중 석성과 600m 남짓한 섬둘레 산책길, 섬 정상의 쉼터 등은 모두 섬에 갇혔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시설물은 낡고 쓰레기가 곳곳에 쌓인 데다 최근에는 철새 배설물로 나무가 고사하고 백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동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비를 들여 장군도를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여수에 365개 섬이 있다는 세계 1번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섬부터 이렇게 방치를 하고 흉물로 전락시키는 것이 저희 주민들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은 장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최선의 방안은 뱃길 복원이라고 보고 여수시와 관련 기관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시 의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장군도 뱃길이 복원되면 정기적인 방문과 관리가 가능해지고 진남관과 벽화마을, 여수 밤바다와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 자원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장군도 뱃길 복원을 위한 탄원 서명운동과 함께 토론회 개최와 정책 제안 등 공감대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인공섬도 만드는데 우린 자연적으로 정말 천혜의 자연, 아주 우리한테 보물인 장군도입니다. 또 뱃길 복원이 어렵지 않은 것은 기존 항로를 또 활용하고 또 여객선을, 소형 여객선을 이용해서 장군도 뱃길 복원이 여수 앞바다의 해양 생태 환경 보호는 물론 관광객 감소와 신규 콘텐츠의 부재로 위기에 직면한 여수 관광의 또 다른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의 인구가 지난해 70만 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여수와 순천, 광양 3개시의 인구는 69만 6,960명으로 1년 전보다 4,100여 명 줄었습니다. 여수시의 인구가 같은 기간 4,400여 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순천도 1,800여 명 줄었습니다. 반면 광양은 2,1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동결 발표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도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었던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70만 명이 원정 진료를 떠나는 의료 취약지 전남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 없는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2027학년도 개교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수법임에도 피해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시청 앞에서,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넘어간 게 1억 8천 정도가 넘어갔고, 지금 6천만 원을 더 달라 해가지고, 저 아무 생각에도 이거 보이스피싱을 나타가지고. 주변 지인의 의심 신고로 경찰은 추가 피해 직전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보이스피싱 범범들하고 통화한 휴대전화 맞죠? 맞죠?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범이라고 알고 계세요? (60대인)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이체와 대면 전달 등 총 8번에 걸쳐 3억 7,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한 사기,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택배가 배송되었다는 유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대출금을 반환한다든가 금원을 요구할 때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합니다. 경찰은 대다수 자금이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만큼 출금을 차단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거래가 없던 자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이 입금될 경우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계좌의 출금이 제한돼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그 범죄 악용되는 계좌를 막을 수 있어요. 대포 통장이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말고도 사이버 도박, 그리고 마약 거래 이런 데도 사용되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3년 전 640건에서 지난해 491건으로 줄었지만 피해액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법이 더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면서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낯선 전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 조속한 입법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 연양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연양들 개발 사업을 위해 지방채 859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지만 실제 확보된 금액은 100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시금고 등에서 차입하기로 했다며 단기적 재정 운용을 위한 자금 조달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연양들 개발 사업이 순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분양이 저조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활용 방안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순천시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단계별 선분양을 추진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용지 분할 등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 내 세 곳의 부영 미착공 택지와 관련해 여수시가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산동과 문수동, 돌산읍 등 세 군데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영 택지가 오랜 기간 착공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심 공동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 정부를 질책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미착공 부지 전수조사와 정보 공개, 공공성 있는 주택 건설 사업으로의 전환, 토지 수용과 공공사업 추진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작물을 땅에 심지 않고 물과 영양분을 뿌리에 바로 공급하는 양액 재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는 병해충 발생이 적고 수확량은 더 많은 게 장점인데요. 최근 고흥군이 오이를 양액으로 시범 재배해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비닐하우스입니다. 화분같이 생긴 틀 안에서 오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틀 안에 있는 건 코코넛 껍질 등으로 만든 유기물질. 이 유기물질이 오이 뿌리를 지탱하고 긴 관을 이용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양액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 녹인 영양분을 작물에 공급하는 양액 재배는 날씨와 병해충의 영향을 덜 받고 연작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양액 재배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온습도 제어가 되어 안정적 생산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일반 노지에서는 1년에 2번밖에 수확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양액 재배를 할 경우 3번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수확량도 더 많습니다. 노지 990여 제곱미터 기준 오이 생산량이 10톤이라면 양액 재배로는 15톤가량 수확이 가능하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입니다. 1.5배 정도 수확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고흥 지역 딸기 농가의 60%는 양액 재배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토마토 농가들도 점점 양액 재배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고흥군은 시범 사업을 통해 양액 재배 오이 첫 수확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기술 보급 확대와 작목 다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열대 채소 등 새로운 소득 작목에 양액 재배 기술을 접목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고용노동민의 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액 재배는 휴대폰으로 각종 환경 제어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농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높은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동욱 전남도 의원은 2025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돼 왔지만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사업이 소규모로 분절돼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종합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로 순천 황금백화점의 경우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돼 도심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순천대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지난 2023년 기준 직접 지출액 1,828억 원, 생산 파급 효과 3,173억 원, 고용 유발 효과 1,800여 명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생 미래소득 가치는 1조 2천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대학이 지역 경제와 고용, 인재 양성의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활동과 이를 위한 행정 절차에 협력하고 기부 금품 및 구호 물품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재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원봉사 활동과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 파크 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불법적으로 조성된 곳들이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데요. 고대사를 조명하기 위해 조성된 역사문화공원이 불법적으로 파크 골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고대사를 조명하기 위해 조성된 마한문화공원. 총면적 18만 제곱미터 규모로 혈세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차장에 들어서자 보이는 건 파크골프 관련 현수막대일 뿐입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마주하는 건 파크골프 연습시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땅을 깊게 파고든 코스 안내 표지판, 그리고 티박스도 보입니다. 모두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입니다. 이들에게 공원에 조성된 나무와 조형물들은 그저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공원 내 A코스 4번 홀입니다. 이 홀컵 주변의 잔디들은 모두 죽어있고 그 옆으로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고인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성해놓은 시설의 관리마저 부실합니다. 관람객들이 다니는 인도를 따라 조성된 파크골프 코스. 인도를 향한 안전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방치되어 있는 의자와 쓰레기들도 눈에 띕니다. 이 코스와 시설을 조성한 건 파크골프협회 지역지회. 협회는 지자체로부터 공원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지를 하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제 워낙 어르신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그냥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안내만. 아예 공원을 점거한 곳도 있습니다.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이용객들로 가득합니다. 공원을 직접 파크골프장으로 변모시켜 45홀을 만들었습니다. 빈 땅이 이게 풀만 왕성하게 되는 제가 전체를 달라고.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로 협회 회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받는 사람에서 못하게. 협회 가입하면 초반에 무조건 안전교육 받게 돼 있나요? 아이고, 중간에. 파크골프 인기와 함께 늘어만 가는 불법 파크골프장들. 통제 없이 늘어나는 이용객들에 이제는 지자체도 손을 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웹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웹툰 스타트업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순천과 서울, 광주 등에서 지원한 14명의 교육생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글로벌 웹툰 센터에서 웹툰 시나리오 구성과 캐릭터 발굴, 기획서 작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습니다.
순천시는 우수 교육생 작품 제작과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전남동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국건설노조, 화섬식품노조 등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단은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 신청에 이어 이번 달 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종일 흐렸는데요. 흐린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11도에서 14도, 한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고 바람도 세게 불어 체감상 쌀쌀하겠으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여수 개최와 2026년 섬방문회 지정과 함께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21개 사업을 발굴해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건의 사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은 핵심 과제들이라며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5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기후보호주간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수 여문공원과 미평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기후보호주간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기후위기, 바다가 보내는 희망, 블루카본이란 주제로 지구의 날 기념식과 함께 탄소 중립 걷기 행진과 플로깅, 다양한 공연과 게임,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연 가운데 재석 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고 시행령 제정과 공포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유의 물김 폐기 사태를 통해 김 생산 구조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전라남도가 불법 김 양식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3년간 전남의 불법 김 양식 단속 건수는 122건이고 고흥과 완도, 진도에서의 적발수가 96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 등 유관기관은 본격적으로 김 양식장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오는 7월 말부터 원천 차단을 위한 단속 활동을 예고했습니다.